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실내 숙청 중 하나입니다. 왕실의 반란입니다. 왕이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건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한 왕의 아들들이 벌인 극한의 권력 투쟁이고 형제 간의 사륙이었으며 왕실 전체를 뒤흔든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반란의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조선은 선왕이 사망 후 세자가 왕이 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당시의 왕은 위대한 군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를 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왕의 아버지는 조선 역사의 가장 강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왕위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강한 왕이었을까요? 그는 신하들을 철저히 통제했고 왕권을 절대적으로 만들었으며 어떤 저항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형과 형의 아들들까지 제거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왕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 문제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되어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정비의 아들 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후궁들에게서 난 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서열상 세자보다 형이었고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한 왕이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의 나이 점점 많아지자 신하들과 왕실은 점차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살까? 왕이 죽으면 세자가 진정으로 모든 권력을 가질까? 이런 불안감이 왕실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의 서자들입니다. 후궁의 아들군, 정비의 아들인 대군들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왕실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왕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전입니다. 현 왕이 죽기 전까지의 과도기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왕은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한 준비로 왕세자에게 많은 권력을 일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자들은 점점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왕실의 피를 받은 왕손인데 왜 우리는 제외되어야 하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불만과 욕망은 점차 커져갑니다. 서자 중 일부는 지역의 영주처럼 자신의 군부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권력과 자금, 그리고 충성스러운 측근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서자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지금의 왕보다 뛰어난 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모와 야심이 왕실 곳곳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해 8월,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서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갑인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갑인년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반란군의 규모는 꽤 컸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반란은 매우 빠르게 진압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왕의 대응이 빨랐습니다. 반란의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조치를 취합니다.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동원했고 신하들의 지지를 결집시켰습니다. 선왕이 키운 강한 왕권이 이 순간 빛을 발합니다. 둘째, 반란군의 내부 결집력이 약했습니다. 여러 대군들이 함께했지만 그들 사이에도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셋째, 일반 백성과 신하들의 지지가 미약했습니다. 반란군은 기대했습니다. 현재의 무거운 세금과 과도한 통제에 지친 백성들이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란은 불과 몇 주 만에 끝이 납니다. 주동자들은 체포되거나 도주합니다. 일부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 시작됩니다. 반란이 진압된 후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완전한 숙청입니다.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반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만으로도, 반란군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었다는 의심만으로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주동자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조선의 법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연좌제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죄가 그 가족 전체로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반란에 가담한 대군의 아들들, 딸들, 심지어 손자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처벌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서자 중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넌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일종의 배신이 아닌가? 조정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대군을 지지했다는 의혹만으로도 탄핵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부는 죽었습니다. 이 숙청의 규모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거나 처벌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조선 초기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갑인년 반란은 한 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이 사건을 통해 모든 경쟁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왕실 내에는 그를 위협할 만한 세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한 왕권의 기초 위에 더욱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고 왕실의 피가 흘렀으며 신하들 사이에 깊은 불신이 생겼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왕의 의심은 곧 죽음이다. 이것이 이후 조선의 당파 싸움으로 이어져 갑니다. 신하들은 왕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반란을 먼저 고발하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먼저 제거합니다. 이것이 조선 후기의 사화와 당파 싸움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얼마나 강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매우 냉철한 통치자였고 필요하다면 형제의 자식들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갑인년 반란은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왕권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들은 자신들도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계승법에 따르면 정비의 아들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불공정한 차별에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반란은 실패했고 그들은 죽었으며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조선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건, 바로 갑인년 반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교억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